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거기만 얘기할 건가요? 많아요. 아까 군자동 오피스텔 얘기했던 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군자동 오피스텔을 쳐서 알게 된 업체 중에 한 곳인데요. 친절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 저랑 좀 비슷하게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자, 들어가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블로그 자체가 와우. 딱 들어갔을 때 되게 전문성 있어 보이는 대문부터 딱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객센터랑 카카오톡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사무실, 오피스텔, 원룸, 상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모양인데 여기를 누르면 지식센터에 대한 글들이 보이게, 여기를 누르면 사무실에 대한 글들, 분양 정보들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하면 홈페이지 같이 생겼죠. 그래서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길 누르면 딱 오피스텔 정보들이 뜨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포스팅 자체도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부동산 하시는 분은 여기를 한번 좀 타겟팅해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거 뭐 꼭 알아두세요라든지 위치, 이거는 스티커예요. 돈 주고 산 거. 네, 스티커가 우리 카카오톡 이모티콘 써보셨어요? 네, 이모티콘 혹시 유료 이모티콘도 사보셨어요? 한 뭐 2,500원 하던가요? 거기보다 쌀 거예요 아마. 그거 평생판으로 살 수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브랜딩을 할 때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럴싸한 느낌의 효과도 내요. 그래서 무료 이모티콘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만 어떻게 보면 사서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이모티콘을 하나 사가지고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거 항상 적거든요. 필수 정보. 근데 이거 표 만들기 쉬울까요? 생각보다 좀 복잡하겠죠. 네. 표를 만드는 그 방법도 다음에 이제 제가 블로그 설명할 때 얘기는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뭐 합치고 뭐 하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나를 정성스레 만들어 놓고 그거를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는다면 다음엔 내용만 바꾸고 그것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글 쓰는 시간도 훨씬 더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쪽을, 부동산 하시는 분이 여기 안에 있으시니까 제가 한번 여기를 좀 타겟을 해보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다 보니까 또 밑에도 괜찮게 만들었더라고요. 욕실에 미치다. 여기는 뭐냐면 욕실 수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큼지막하고 이렇게 배경도 화려하게 이쁘게 찍어 놓으니까 그럴싸하죠. 모르겠어요. 자기가 찍었는지 사가지고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배경에 이렇게 꾸며서 올렸고요. 밑에 보면 인스타로 가는 루트. 네, 얘네가 이제 시공 후 전 이런 것들을 올리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처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밑에 보니까 M 스마트 스토어, 이게 뭐냐? 쇼핑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쇼핑몰에서도 확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냥 블로그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자, 네이버 쇼핑으로 주문하러 갈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만들어서 자기네 이제 그 하시는 그런 부분들, 인원은 많이 못 모으고 컨텐츠를 안 올리시니까 인원이 없지, 그쵸? 예. 처음에 아마 여기까지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손을 못 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여길 누르니까 욕실 디자인 보기 해가지고 디자인들이 넘어가게 보이게 한다든지, 시공 사례 보기에서 시공 사례들이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놨어요. 이것도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합니다. 실제 홈페이지형 블로그는 HTML도 활용해야 되고 좀 번거로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개인이 만들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여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넘어가게 하고 싶고 뭐 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다 해야 되긴 해요. 그런 걸 해가지고 이런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드는 어떤 업체라든지 하실 수 있는 분한테 맡겨가지고 수주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홈페이지형 블로그는요, 제일 싼 게 15만원 단가는. 근데 저 정도 이제 욕실에 미치다 정도면 한 40만원 넘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그래픽을 조금 이쁘게 할 수 있다든지 HTML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더라. 그 얘기도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더 투잡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업종을 해보셔도, 왜냐면 실제 그냥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하는 거를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 저도 의뢰를 받아서 몇 개 해드린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블로그는 좀 그런 거를 쓰지는 않았어요. 홈페이지형 블로그 느낌으로 하기는 했는데 저는 복잡하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진짜 단순하게 만든 거였거든요. 하도 블로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자, 요게 일단 저희 학원의 블로그 모양인데요. 이거는 진짜 단순한 블로그. 홈페이지형 블로그 중에 가장 싸게 먹히는 정도의 단가 블로그예요. 왜? 제가 만든 건데, 에?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포토샵으로 배경을 만들고 얘네들이 단추예요. 네, 그냥 단추로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가 제일 단가는 제일 싼 정도일 거예요. 물론 그냥 이건 광고지 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 또 어떤 분이 의뢰하신 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분은 홈페이지 창에서 다 보이게끔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상담 문의를 앞에다 띄우고 싶어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강사 신청하는 루트 누르면은 거기 페이지로 넘어가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국영수 뭐 가르치나 요것도 블로그 들어오면 다 보이게끔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니즈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예, 요런 것들이 홈페이지형 블로그에서 내가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에 대해서 배우고 포스팅을 하지만 만약에 조금 더 세련되게 꾸미실 거면, 상업용으로 활용하실 거라면 홈페이지형 블로그 형태로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되게 잘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친절한 부동산 많이 왔어. 그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뷰로 들어가서 제가 봐서 들어갔던 데라 이제 더 홈케어도 한번 구경을 해봤거든요. 딱 보니까 여기 뭐 하는 데 같아요? 오피스텔이 아니라 청소하는 데다, 이런 느낌이 나죠? 난 군자동 오피스텔을 쳤는데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오피스텔에 입주하면서 청소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또 눌러서 보게 되겠죠? 요런 데는 그 오피스텔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들어갔더라면 들어가면서 요걸 보면서 여기는 어떤 블로그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네요. 즉 블로그의 제목이 소비자들이 일단은 생각해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도 얘기 드릴게요. 자, 어쨌든 청소라니까 한번 구경해볼까? 들어가 보니까 웬걸 여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얘네들이 다 버튼형으로 넣은 거예요. 아까 제가 단추 단 거 있죠? 위젯은 한 줄에 5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버튼으로 만들어가지고 놨고요. 얘는 이제 타이틀로 넣은 것 같은데 반짝이는 효과만 구현을 해서 그거를 위에다 타이틀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딱 얘를 누르면 에어컨 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쫙 정리를 해놨죠. 변기 막힘, 이것도 이제 자취생들 많이 고민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정리를 딱 해놓은 걸 보면 야, 진짜 열심히들 사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 정도는 슬슬 해두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어떤 업종에 대해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점차적으로 좀 준비를 해나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런 업체들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좀 괜찮네? 이런 데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 데들은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라도 즐겨찾기를 해놓거나 아니면 캡처라도 해놓거나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를 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피스텔은 요 정도 볼게요. 하도 부동산을 봤더니 일단 닫고, 자, 이번에는 헬스장 쪽을 한번 들어와 봤어요.
자, 제가 한동안 다녔던 헬스장 중에 한 곳인데요. 시티짐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자, 보면은 여기는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모두라는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홈페이지를 우리가 TV랜다. 죄송해요. 컴퓨터에서 보니까 좀 뭐 그냥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핸드폰에서도 볼 때는 전화로도 연결이 되고 톡톡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핸드폰으로 찾아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예쁘게 보일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검색을 아까 해봤는데요. 트레이너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이죠. 그러니까 조용태 씨가 그럴싸하게 해놓지 않았나 싶어요. 빨리빨리. 자, 어쨌든 이분이 하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방학동하고 뭐 기림동에 아마 PT를 하고 계시는 트레이너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력이랑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링크를 연결해 놓은 게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누르면은 그 메뉴에 대해서 이렇게 카테고리라든지 여기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홈페이지. 그쵸? 그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바로 들어가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에 잠깐 관심을 갖고 들어왔더라도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고 빠져들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용팁이라고. 네, 구독자가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도 선전을 하고 계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분이 하는 사업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단 카톡도 당연히 연결을 해놨죠. 오픈 채팅방을 연결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 두었고요. 얘네들은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 계시고 이게 이분 블로그예요. 이분 거 막 홈페이지형 블로그 이렇게 꾸민 건 아닌데 보면 타이틀을 이쁘게 만들었죠. 이게 타이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 만드는 정도는 해볼 거예요.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형 블로그까지는 HTML도 가르쳐야 되고 제가 어려운 거 하면은 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정에서 막 홈페이지형 블로그까지 나가기는 괜찮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일단 그 부분은 나가고 있진 않은데 보고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나중에 혹시 제가 늘 수도 있기는 합니다. 상황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 진도가 충분한지 이런 걸 보고 아마 그거는 결정할 것 같고 기본 사항에는 홈페이지 블로그 만들기까지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든 건 아니죠. 위쪽에 간단히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는 우리도 해서 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력 사항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린 게 보이네요. 그리고 가는 길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분의 이런 기름점이나 이런 방학점 같은 경우 이분이 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일 거예요. 그 경우도 그냥 센터만 운영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어떤 업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는 네이버 비즈니스에 등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게 연결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예약도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런 절차가 가능하거든요.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내 업체가 먼저 네이버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 그거까지 잘 챙기신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블로그로 찾아온 사람도 인스타그램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놓은 게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이분이 블로그에서 수익도 얻고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네이버 애드센스라는 게 있어요. 애드포스트, 죄송해요. 애드센스는 티스토리 거고, 티스토리 유튜브 거고, 애드포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포스팅을 올리면 그에 관련된 광고가 밑에 이런 식으로 중간이나 밑에 붙어요. 그럼 사람들이 만약 이 광고를 누르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 클릭당 얼마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익원이 돼요. 그래서 그 수익도 챙기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까지만이 아니었어. 그죠? 자, 이분 블로그랜다. 다시 제가 인스타를 가보니까요. 푸에마이, 테디스쿨, 용TV, 방송, 5% 평생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쇼핑몰도 하고 계시네요.
예, 예, 막 닭가슴살 이런 거 팔아요. 진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업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 분으로 보이죠.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이 브랜딩한 걸 잠깐 보자면 일단 몸을 좀 많이 올리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일단 일상에서 이제 방송에도 아마 프로그램 나오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이제 올리고 계신 게 보이네요. 그리고 자기 이제 판매하는 어떤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원들이 모이는, 즉 인스타에 팔로워가 좀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협찬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포스팅을 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 계정에 올리게 되면은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받는 게 또 있거든요. 돈을 꽤 많이 벌 것으로 추정은 돼요. 그래서 브랜딩이 진짜 대단한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좀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아니에요, 아직? 자, 여기는 푸드쟁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희 학원생이셨던 분이고 지금 실제 학원에서 한 3개월 조금 넘게 배우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쿠팡에도 실제 이제 딜러가 전화를 해가지고 얘네 여기 이제 올린 상품들 중에 어떤 상품을 같이 올려보자고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쿠팡에도 상품을 올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실제 이런 상품들은 이분이 농장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위탁 판매로 받고 있습니다. 위탁이나 경매로 상품을 사입해가지고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위탁으로 해가지고 상품에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농장주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이제 톡을 날려서 그분들한테 배송을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맛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구매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분 같은 경우도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식으로 감귤이라든지 기획전 상품 이런 것들을 선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실제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올리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영상 찍는 거야 위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감귤을 까는 걸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굴비 이야기라고 해서 간단한 카드 뉴스를 만드는 형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영상이란 뜻인데 릴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보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알고 내가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게 기획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어요?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이분도 되게 잘 만들어졌죠? 이 주시쌤 이분도. 이분 같은 경우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라이브 방송이 별다른 건 없고요. 그냥 내 스마트폰으로 내 일상에서 어느 시간대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 돼요. 아까 보셨던 그것도 라이브 방송의 내용을 올린 건데요. 그냥 여기 그런 분이 또 있을 건데 이분도 인스타그램에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일상생활을 인스타에 올리시던 그런 개발자 정도 되셨던 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소탈하게 자기 일상을 같이 라이브 방송도 하시고 또 피드에도 올리시고 하시면서 살다가 어느 날 자기가 만든 예쁜 찻잔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 술잔이죠. 술잔을 보고 이거 뭐 그 사이 이제 가까우니까 이거 어떻게 구매해? 라고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걸 이제 주문 제작을 하면서 상품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판매가 잘 된 거죠.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예, 실제 이제 하고 계신 부분은 뭐냐면 옷가게. 예, 그래서 실제 소량의 오더를 받아서 판매를 주문 제작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실제 좀 더 남는 게 화장품 쪽이다 보니까 화장품 브랜드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 쪽에 쇼룸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도 자기 브랜딩을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계정은 이 계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계정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그리고 이 계정은 이제 일상 계정으로 소통을 하는 계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브랜딩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데 중에 한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남들 얘기는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혹시 여기 게시글 한번 받아보신 분 있으실까요? 아마 단톡방에 정보들을 많이 사람들이 주잖아요. 그때 언젠가 이 로고를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보통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롤도마라든지 뭐 건조 매트라든지 이런 정리대 같은 게 되게 좋다라든지 이런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정보들을 주거든요. 뭐 급성 뭐 간단히 말하면 배추롤이라든지 뭐 얼굴 색상이 살아나는 찰떡 색상 모음이라든지 되게 생활에 좀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줘요. 왜냐면 여기에 컨셉이 자취생으로 살아남기거든요. 왜요? 왜 웃겨요? 자취생이면 나이대가 몇 살부터 몇 살일 것 같아요? 네, 20대 초반서부터 돼요. 왜냐하면 대학이란다. 대학 졸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가 결정이 됐을 때 지방에서 올라오면 자취생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한 40대까지도 해당이 되네요. 그죠?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그런 분들이 보통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직장인에 대한 거, 자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취 팁이나 레시피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얘가 실제 원하는 거는 여기에요. 스마트 스토어. 실제로 이런 자취생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자, 보통 이런 정보들을 많이 주는 이유는 사람들은 정보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정보를 알 때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공유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짝은 자기 과시욕 같은 건데요. 난 이런 것도 알아. 너네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서로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게 SNS의 특징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단톡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톡방에다가 되게 재밌는 정보라든지 아니면 되게 좀 쓸만한 정보가 있다면 그 단톡방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정보들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 정보를 받고만 싶을까요? 그 정보를 또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의 단톡방에 퍼져나가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근데 그 정보를 내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려면 결론적으로 여기 로고를 보고 또 여기에 이제 자취생 살아남기를 보고 여기가 정보가 되게 많구나를 알게 된다면 여기를 팔로우를 하시겠죠. 그럼 여기에 모이는 이 팔로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 즉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들이 보통 이제 자취 생활에 필요한 어떤 재밌는 어떤 상품들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 상품들을 좋아할 만한 가망 고객들이 팔로워들로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중간중간 이런 걸 보내는 거죠. 이거 어때요? 정보 같아요? 사실 광고예요. 인스타 프로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진짜 괜찮네. 이거 진짜 신박한데 하면은 가서 사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상품을 그냥 내가 이 스토어만 운영을 할 수도 있죠.
상품을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들은 그러니까 이 스토어에만 파는 상품일까요? 아니거든요. 딴 데도 팔아요. 딴 데도 팔면 내 상품이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깎아요. 서로 간의 가격 비교를 하면서 이제 사게 되다 보니까 실제 만약에요. 지금 뭐 일회용 롤도마라는 게 있었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 네이버에다가 롤도마 이런 식으로 궁금해서 쳤다라고 했을 때 상품들이 잔뜩 나오게 되고 이 상품들 중에 싼 거 또는 괜찮은 거 이런 걸 찾아서 보게 되다 보면 내 상품이 픽해질 확률은 그만큼 희박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믿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죠? 정보를 자꾸 받아보다 보면 거기가 믿음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파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거 되게 신박한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부터 하고 그냥 가격 비교 없이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좋은 점이 뭐냐면 네이버 쇼핑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 상품들은요. 원래는 네이버 쇼핑을 거치는 수수료를 받아요. 그 수수료도 안 떼이죠. 그죠? 가격 비교를 해서 살깎기 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너무 뻥튀기해서 막 올리지만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이런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걸 운영을 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것만 운영을 하느냐? 네, 유튜브에도 있겠죠. 네,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도 올리고 있고요. 이렇게 순두부찌개 끓이는 방법이라든지 레시피 이런 것들도 계속 올리고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광고도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운영을 하면서 채널도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거고, 마케팅을 하시다 보면 좋은 점은요. 실제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가 많이 모였을 때는 협찬 광고 같은 것들도 들어와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는 애드센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거 왜 우리 누르면 광고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유튜브 채널에 있는 곳 이런 데들 누르면 그냥 3년 영상이 동안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서 뭔가 이렇게 공동 구매를 광고가 해가면서 나와요. 일을 했지만 그 광고를 보게 되시잖아요. 이 광고가 무조건 붙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누르든지 다 붙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쌓이고 시청 시간이 쌓이게 된다면 애드센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광고에 대한 수익을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도 이렇게 부수입이 충분히 창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키워나가신다면 좀 재밌게 키워나가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굉장히 유명한 셀럽들이야 뭐 우리가 따라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말고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데들을 좀 제가 설명을 해서 몇 군데 예시를 들었어요. 주로 예시를 든 건 이제 쇼핑몰 쪽, 헬스 트레이너 쪽, 부동산 쪽 이런 것일 건데 제가 사전평가 때 말씀드렸었죠. 이제 질문들을 인터뷰지를 확인한다고 그 부분에 대한 니즈들이 좀 있으셨기에 그 부분으로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다른 업체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곳들을 많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만약 어떤 분야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업체들이 어떠한 채널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고객층이라고 한다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고 이 나이대 고객층들은 어떠한 SNS들을 많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게 기획을 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정리가 됐나요? 자, 이번엔 상위 키보드랜다.